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온라인 유권자 등록에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등록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2012년부터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해온 온라인 유권자 등록에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처음 등록한 신규 유권자가 45만 명이라고 뉴욕주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초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사전 투표와 자동 유권자 등록 등의 투표 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개인 계좌를 만든 뒤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차량국 웹사이트에 별도의 유권자 등록 페이지를 만들어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유권자 등록이 더 활성화되고 뉴욕주의 투표 환경이 더 현대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퍼밋, 비운전면허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자리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유권자 등록 신청 자료를 받은 선관위는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 자격은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선거일 전에 현재 거주지에서 최소 30일 거주해야 합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총기 구입과 사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5개 법안이 6일 가결됐습니다. 한편 5일 상원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학교 안전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15개의 패키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패키지 법안은 법원이 승인할 경우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유나 구매를 최대 1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에 사용된 AR-15과 같은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범프스탁의 소유나 판매는 물론이고 제조나 유통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가정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구입할 수 없으며 이미 소유한 총기도 사법기관에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과 뉴욕주에서 거주지가 있어 총기 소지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관할 당국이 본 거주지의 정신병력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 맨하탄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혼잡세 도입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동참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 방안을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교통 전문 비영리 단체 무브 뉴욕, 뉴욕 부동산위원회 등이 동참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혼잡세 도입을 주의회가 승인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교통 혼잡세는 맨하탄 60스트리트 남쪽의 중심 상업지구 진입 승용차에 대해 $11 52센트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트럭은 $25 34센트, 옐로우캡이나 우버, 콜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는 승객을 한 번 태울 때마다 $2에서 $5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혼잡세로 징수된 자금은 뉴욕시 전철 등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대중교통 개선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맨하탄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추진됐었지만 번번이 주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전 세계 재외 공관의 민원 행정과 영사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재외공관 민원 행정과 영사 서비스 혁신을 위한 통합전자 행정 시스템 G4K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G4K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진행합니다. 우선 멀리 거주하는 재외 국민의 재외 공간 방문 최소화, 민원 처리 소요 시간 단축, 해외 체류 시 필수적인 행정 서류에 대한 다국어 번역본 제공 등 한국 지자체 사무소의 민원 처리 수준에 상응하는 재외 공간 민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G4K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온라인 민원 신청 시스템이 도입돼 그동안 민원 신청과 민원 처리 결과 확인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재외 공간을 방문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1회 방문만으로 모든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취업, 유학 등에 필요한 범죄 경력 증명서, 여권 사본 확인서 등 주요 행정 문서가 영어 등 현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류의 열풍으로 한글도 세계화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언어협회가 최근 발표한 대학 외국어 수강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어 수강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한국어 수강생만 유독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한국어 수강생은 13.7%나 증가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듣는 상위 15개의 외국어 강좌 가운데 수강생이 늘어난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2개뿐이고 특히 한국어는 유일하게 2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13.1%나 감소했고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등 대부분 외국어 수강생이 대폭 줄어 한국어와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은 13,936명입니다. 한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006년만 해도 한국어 수강생은 7,146명으로 10,000명에 못 미쳤었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어 수강생 수는 전체 언어 중 11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학생은 크게 늘고 있지만 꾸준히 배우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현행 뉴저지주 표준시험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에 포함되는 표준시험 비중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현행 뉴저지주 표준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로 표준시험을 개편하는 작업이 곧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국은 뉴저지주 표준시험 개편을 위해 교사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곧 조직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지 시기는 아직 확실치 않아 오는 4월과 5월 사이 예정된 2017-2018 학년도 표준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한편 뉴저지주 표준시험은 온라인 기반 시험으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재임 시절 도입됐는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시험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학생들의 응시 거부 움직임도 컸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표준시험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머피 주지사가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연방법은 3학년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 표준시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시험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필 머피 주지사는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던 주 표준시험 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국은 오는 2021년부터 표준시험을 통과해야만 고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표준시험 개편 방침으로 졸업 자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고교 졸업 요건에서 표준시험 비중을 줄이고 자격을 보다 다양화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학생들의 특목고 합격률이 올해도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응시 학생에 비한 합격자 비율도 아시안 학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8-2019 학년도 특목고 합격률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5,067명 가운데 아시안 학생은 총 2,620명으로 51.7%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은 백인 1,344명 26.5%, 히스패닉 320명 6.3%, 흑인 207명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시 교육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학생은 총 8,809명이 특목고 입학시험에 응시해 이 중 29.7%가 합격해 합격자 비율도 높았습니다. 백인 역시 전체 응시 학생 5,139명 가운데 1,344명이 합격해 26.2%를 나타냈으며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각각 3.6%, 4.9%에 머물렀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는 전체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 학생의 비율이 68%로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브롱스 과학고의 경우 56%가 아시안 학생이었으며 브루클린 텍은 49%, 퀸즈 과학고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가격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도난됐을 경우에 거래 가격은 $1,200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해커와 사기꾼들이 빼돌린 개인정보는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심층 웹사이트인 다크웹에서 가격표가부터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안용 가상사설망 평가업체 탑10 VP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이메일, 패스워드 등 한 개인이 가진 모든 정보의 거래가가 $1,200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탑10 VPN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현재 시세는 $92 안팎으로 대출을 받거나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페이팔 계좌 정보는 평균 거래가가 $247로 나타났는데 소셜 번호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소셜 번호의 2배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코스코 등의 계좌는 $165가량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신용평가업체 에퀴팩스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4,800만 명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다크웹에서 선량한 소비자들의 정보가 싼 것은 건당 20센트 선에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업체 측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현상이 높아지면서 독서를 즐기는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한인 서점들은 이 같은 불황을 타개하고 도서 문화 확산을 위해 북클럽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서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 6년 사이 문을 닫은 서점은 총 10곳.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서적 구매가 증가하면서 서점을 직접 방문해 책을 찾는 고객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고객 감소를 되돌리기 위해 최근 한인 서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12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책을 읽는 분들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이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여기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대, 30대 층이 격주간으로 그 독서 모임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독서 외에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등장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책 전문 중고 서점은 고객이 현 책을 매매할 때마다 다음 독자에게 책에 대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이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1의 적립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서점들은 최신 영화나 드라마 등을 기반으로 한 신작 독서와 베스트셀러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고객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뭐 3번, 4번 이렇게 좀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찾는 것이 있을 때, 고객이 찾는 것이 있을 때 고객들이 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데서 저희가 지금 경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 업주들은 이 같은 홍보 전략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이끌어 앞으로 서점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PGA 투어 파운더스컵의 타이틀 스폰서인 뱅크 오브 홉과 LPGA 선수들이 함께 이번 대회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늘 LA 한인타운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뱅크 오브 호프가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는 파운더스컵을 통해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두 번째 파운더스컵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 뱅크 오브 호프의 이름을 미국 주류 사회와 그리고 고국에 더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특히 오늘 간담회에는 최근 LPGA 투어에서 파워 히터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엔젤 인과 KLPGA 유망주 배선우, 미국의 한인 골퍼 제니퍼 한이 참석해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년까지 파운더스컵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 뱅크 오브 호프는 향후 LPGA와의 장기적인 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 강간과 강제 낙태 등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는 북한의 노동교화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됩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8만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을 석방하고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 정부가 노동교화소 운영에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끊임없이 추적, 제재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수사와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소 설치를 국제사회에 주문했습니다. 뉴저지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추진됩니다. 뉴저지주 상원의장은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12%의 주 법인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순이익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9%의 주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스위니 의장은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12%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주택 유지와 보수를 위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2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지붕 공사 등을 비롯해 비상경보 장치 설치, 5개 관계시설, 굴뚝 공사, 실내 시트록, 실내 배관 설비 교체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간호 전문직의 동향과 임상 실무 간호 발전 등을 주제로 한 국제 한인 간호 학술 대회가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뉴욕 한인 간호사 협회와 국제 한인 간호사 재단, 재외 한인 간호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 대회는 첫날에는 간호 전문직에서의 리더십 개발을 주제로 5개의 소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둘째 날은 간호, 임상 실무 교육 연구의 발전을 주제로 토론과 발표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눈과 비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30도, 섭씨 영하 1도. 토요일은 바람이 약간 불겠으나 맑겠습니다. 일요일 한때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